일단 이번엔 칭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칭찬합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와 사전 환담 자리에서 만나겠다고 밝혔죠.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변화이기도 하죠. 윤석열이 진짜 민심을 얻어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윤석열도 위기를 확실하게 느끼고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사전 환담 자리에서 만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은 아주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만 하면 민심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아주 크나큰 착각이죠. 만약 윤석열이 진짜 변화를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사전 환담 자리에서 바로 다음 영수회담 일정까지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재명 대표와 대화가 잘 성사되면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높은 확률로 없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사전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게 어제 하루 온 언론사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들이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년 반 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고 이건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입니다. 대통령이 진짜 일할 생각이 있다면 입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입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토론과 논의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한테 조언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야당이 거대 야당이고 의석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한다면 입법이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반 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야당을 배척하고 야당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반 동안 쌓아온 과오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성격상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수년 동안 우려먹을 수도 있고요. 뭔가 수가 틀리면 또다시 2년 전쟁으로 몰고 갈 겁니다. 윤석열이 요즘 들어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담 전에 언론들이 주목했던 게 이런 소통이 시정연설에서도 반영이 될 거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간 입법이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거라면서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갔는데 어제는 국회에 민생 입법 처리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생을 위해 하겠다는 짓들이 대부분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업 챙기기로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면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까지만 들으면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정작 경영계 요구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배경을 알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의 구상이 기업 챙기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도 보면 황당합니다. 현장에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답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대통령실 참모진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현장을 찾아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의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등이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관관계냐는 겁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줄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어떤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완화해달라고 호소하던가요? 김영란법이 완화되면 국민 경제가 좋아지나요?
서민들 삶이 나아지나요? 제가 어제 이걸 지적하고 바로 다음날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언급한 민생 사례 대부분이 윤석열의 친기업적 시선만을 담고 있다는 거죠. 민생 걱정이 결국은 사업주 걱정이었다는 건데, 원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모두 기업 챙기기와 민원 해결 쪽으로 힘이 균형 있게 실려야 합니다. 왜냐면 국민 다수는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챙겨야 하지만 노동자들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완벽하게 사업주들만 챙기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는데 민생을 챙기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앞뒤가 안 맞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국힘 내부입니다. 국힘은 지금 내분이 이미 시작되다 못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사면을 잘못 운운했다가 오히려 홍준표, 이준석한테 국힘이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오른팔 김기현의 한계가 드디어 드러난 거죠. 진작부터 드러났지만 이제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 그대로 말로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데 혁신위의 대사면에 대해 쓴 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아주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홍준표 시장은 사실상 국힘 소속이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기현과 다르게 국힘에 뿌리 붙어 있던 사람이고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내년에 출마를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정치하는 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말했고요. 지금 국힘을 얼마나 미숙한 인간들이 끌고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보선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면서 정작 진짜 바뀌어야 할 사람들은 안 바뀌고 있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삽질해온 것들을 반성하지도 않고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김기현을 비롯한 지도부인데, 여기 나의 요지부동입니다. 김기현은 대체 뭐에 취해 있는 건지, 본인이 마치 엄청난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의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당혹스러울 게 따로 있죠. 애초에 김기현 지도부가 바뀌지 않았는데 홍준표, 이준석한테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이 쓴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는 건데, 그런 걸로 당혹스러우면 어떡하나요? 지금 국힘 상태가 이렇고 윤석열은 여당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서 야당하고는 대체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상 국힘이 좌천되는 동안 야당하고만 정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참패가 아니라 아예 출마를 안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배우겠다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참사 유가족들한테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고,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야당 의식해서 유족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검사 때 있던 관료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고, 결국은 변한다, 반성한다, 이런 말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도 본인 만족에서만 끝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하수인들까지, 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합, 탕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조용하게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굉장히 뼈있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여당을 향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고 윤석열한테는 손을 내밀면서 한 방 먹일 줄도 압니다. 윤석열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언론이 밀어줬는데도 이재명 당시 후보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국민 절반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데 왜 그 사실을 혼자만 모르는 걸까요?